작년 11월 진행한 작은 진실 공모전 1회의 선정 작품집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책 제목은 가족에 대한 작은 진실 모음. 지금 책을 선주문하시면 1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선주문 예약 마감은 4월 1일 화요일인데요. 에피소드 설명란에 링크 첨부했으니 꼭 한번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잘하는 거 말고 못하는 거 자랑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떡볶이를 먹었잖아요. 저희 두 사람 포함해가지고 6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마다 매운 거를 얼마나 잘 먹는지 그게 좀 다르잖아요. 근데 강단은 제가 봤을 때 한 대한민국 하위 3%? 친구들이 그런 걸 좀 고려를 해가지고 매운맛을 3가지로 나눠서 주문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강단은 별로 안 매운 걸 먹는데도 인중에 막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정말 힘들게 먹었어요. 근데 그날 강단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번 주 강소팟에서 한번 우리가 잘하는 거 말고 못하는 거에 대해 한번 얘기해보면 어떻겠냐. 보통 자랑이라고 하면은 잘하는 걸 내세우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운 걸 못 먹는다는 것도 나에게 있어서 꽤나 큰 정체성이고 그거에 대해서도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내가 못하는 거를 쭉 막 10개, 20개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게 이상한 해방감을 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거를 좀 강소파 친구들이랑 함께 나누고 싶어가지고 엄청 긴 목록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못하는 거 이야기하자는 게 손가락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서로 놀리자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넌 이것도 못하지. 이 자식아 이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다 잘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잘하는 몇 가지를 빼면 사실 저는 다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못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걸 내가 못하는 것들 목록을 만들면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저희 두 사람이 못하는 거를 본격적으로 좀 자랑을 해볼까 하는데 오늘 중요한 건 자랑입니다. 이거 하소연 아니고요. 자랑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많기 때문에 오늘 아주 기분이 좋네요. 제가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우선 제가 못하는 건요. 검색을 잘 못해요. 얼마나 못하냐. 뭐 식당을 새로운 데를 찾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밥 먹고 어디에서 커피를 마실지 카페를 찾아봐야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럴 때 뭐라고 검색을 하면 가장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어요. 정직하시구나. 제가요? 왜냐면 검색을 못하는 분들의 특징을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네. 카페를 검색한다고 하면은 정직하게 카페라고 검색하십니다. 맞아요. 뭐라고 검색해요? 그거 아니면? 저는 카페를 검색할 때 커피라고 검색을 해요. 왜요? 왜냐면 카페를 갈 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커피죠. 네. 커피가 맛있는 곳을 좋아하죠. 네. 그니까 커피를 검색하거든요. 저는 만약에 이도이동에서 이제 밥을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카페를 가야 돼요. 그러면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이도이동 카페. 그니까요. 사람이 정직해. 좋은 분입니다. 네. 제가 정직해서 마음이 순수해서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 식당을 예약할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저는 그 모든 걸 강단에게 일임을 하는 편이에요. 또 그 식당 얘기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요. 제가 또 못하는 게 제가 흐물거리는 음식을 못 먹어요. 매생이 같은 것들? 네, 매생이 못 먹고요. 생새우 그리고 굴도 생굴은 잘 못 먹어요. 이렇게 입에 탁 넣었을 때 흐물흐물한 거? 식감이 정확하지 않은 걸 못 먹어요. 생것들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 거 알죠? 제 건강의 비결은 흐물거리는 음식을 안 먹는 거였다. 네, 먹기 싫은 거는 절대 강요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일단 가장 먼저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불닭볶음면을 그렇게 많이 드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한 입 이상 못 먹거든요. 그 불닭 중에서도 제일 약한 맛인 불닭 까르보나라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저는 못 먹습니다.
근데 강단이 뭐 신전 떡볶이를 먹든 엽떡을 먹든 그렇게 매운맛으로 유명한 떡볶이 브랜드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애기 맛으로 먹죠. 한 1단계 정도만 먹어도 강단이 그날 이제 밤새 좀 디톡스하는 느낌으로 화장실을 배출을 네. 하기 시작합니다. 네. 좋네요. 이거 장청 잠깐만요. 이거는 좀 아니요. 장청소를 주기적으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응원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아닙니다. 저는 너무 부러워서요. 부러워하실 것까지는 없고요. 근데 오늘 자랑하는 학인데 이렇게 까딱하면 조롱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해야겠네요. 그 선을 지켜야 합니다. 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대학생 때 하얼빈에서 교환학생을 했었어요. 네. 근데 중국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음식이 사천 음식이에요. 그래서 사천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 걸 좋아했어요. 거기는 뭐 맵기 조절 이런 거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냥- 사천 음식이 그 맵기로 유명한 음식 맞죠? 그러니까 뭐 마파두부 이런 게 좀 대표적인. 그래서 가서 이제 한 상 먹는 거예요, 친구하고. 그리고 하루는 밤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새벽 5시까지 화장실에 있었어요. 피부가 많이 좋아지셨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얼빈에서 피부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아, 그 얼굴 전체가 여드름으로 가득했어요. 그건 아마 맵기 때문이 아니라 밀가루 때문이 아닐까. 네네, 뭐 갑자기 진단을 내리시는데, 네. 강단 매운 거 못 먹는 건 이제 제가 잘 알죠. 또 못하는 거 뭐 있으세요? 저 다음으로는 제가 우는 걸 못합니다. 감동적인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친구가 막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슬퍼서 울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때 공감해서 같이 울어준다든지 이런 거 못합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운 게 언제쯤인가요? 저는 정말 슬픈 일. 그러니까 언제쯤인가요? 얼마나 됐나요? 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후에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약간의 눈물을 흘린 적 있어요. 송글송글 맺히는 정도? 근데 그런 거는 가끔 노래를 듣는데 아빠가 그립다거나. 그 강단의 대표적인 눈물 버튼이 이제 아버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의 죽음 정도의 레벨이 아니면은 쉽게 눈물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저번에 한번 그 강단이랑 저랑 이렇게 창밖을 보는데 무지개가 떴어요. 근데 그 무지개를 보고 강단이 갑자기 저한테 울 것 같아 이래서 제가 좀 화를 냈던. 아니 너는 내가 싸울 때 그렇게 엉엉 울어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무지개를 보고 울려고 하냐. 이런 이야기도 좀 대형 했었죠. 무지개에 약한 편인 것 같아요. 가끔 진짜 날씨가 비 오는데 쨍쨍인 날씨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대형 무지개가 뜨잖아요. 네. 특히 제주도는 그런 무지개가 뜨면 잘 보여요. 맞아요. 높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생기면은 이상하게 조금 눈물샘이 차오릅니다. 자연현상에 약한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저희가 서로가 뭘 못한다고 생각하는지도 몇 개 준비해오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강단이 못하는 것 중에 1순위가 우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강단이 정말 안 우는 건지 못 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안 우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눈앞에서 친구가 울 때 네.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할지 어렵기도 해요. 왜냐면 따라 울지는 절대 못하고 일단 위로는 하죠, 당연히. 약간 웃음이 날 것 같을 때도 있고. 제가 최근에 금쪽 상담소를 열심히 봤는데요. 거기에 그런 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이 심각한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훗 하고 웃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자식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오은영 선생님이 들으시고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는, 이 감정을 어떻게 직면하고 표현해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잘못된 상황에서 웃는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좀 심각하거나 우울한 상황인데 갑자기 이게 좀 웃기다고 생각하는. 저는 웃긴 건 잘 못 참아요. 실제로 웃긴 건가요? 강단은? 아니요. 실제로 웃긴 건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냥 다음 못하는 걸로 넘어갔군요. 네. 이거는 제가 준비한 건 아닌데, 네. 예를 들어서 아버지 장례식장에서도 한 번은 저희 그 매형이 미국에서 급하게 들어왔어요. 네. 이제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으니까 급하게 막 이렇게 이제 장례식장에 들어왔죠. 그 다음에 장례식에는 향을 피우잖아요. 네.
그래서 향을 이제 무릎을 꿇고 향에 불을 붙이는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불을 붙이려다가 다시 꽂으려는데 불이 안 붙어 있고 다시 음. 불을 붙이는데 계속 안 붙고 네.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매형이 미국에서 갓 들어왔기 때문에 온 가족들이 이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당연히 지금 99% 슬픈 상태인데도 그게 웃기니까 그냥 이렇게 웃게 되더라고요. 웃은 네. 걸 못 참으신다. 네, 그래서 저는 그때도 장례식장에서도 웃기구나. 웃을 수 있구나. 네, 그걸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우는 걸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웃음을 못 참는다 얘기까지 왔는데 다음으로 또 제가 못하는 걸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저는 배고픈 걸 못 참아요. 맞아요. 저는 배고프면 심장이 뜁니다. 그러니까 당 떨어진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당이 떨어졌을 때 어떤 신체적 반응이 일어나는지 사실 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너무 배가 고프면 머리가 윙거리고 심장이 똥똥똥똥똥똥 뛰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아무거나 일단 입에 하나는 넣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져요.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끼니를 잘 챙겨 먹는 건 일단 좋은 것 같고. 그렇죠. 힘을 내야 되니까요. 네, 근데 그 짜증을 낸다는 거는 근데 사람이 짜증을 안 내고 살 수는 없습니다. 네. 그죠? 그렇죠. 네. 그래도 조금 고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소시님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슷한 게 있었어요. 뭔데요? 국물 없이 밥을 못 먹는다. 맞아요. 만약에 점심에 파스타를 먹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저녁엔 국물이 땡겨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랑 같이 식사할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전형적으로 국이 없으면 밥을 드시지 않는, 면도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냥 밥과 국을 너무 좋아하시는? 지금은 그래도 건강을 생각하신다고 많이 줄였지만 옛날에는 모든 음식을 얼큰하게 드셨어요. 그래서 딱 국물을 먹으면 크 소리가 나오는 그런 음식을 저희 둘이 같이 많이 먹어서 한 번은 제가 어렸을 때 아빠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계속 이렇게 국물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저를 이렇게 보다가 은비야 어디 가서 그거 안 하는 게 좋겠다. 너무 어린애가 너무 국물을 시원하게 먹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들었을 정도로 제가 아빠랑 같이 식사할 일이 많았어요. 그 입맛을 너무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지금도 국물이 없으면 밥이 잘 안 넘어갑니다. 제가 또 못하는 거는 춤을 잘 못 춥니다. 아, 맞습니다. 춤을 잘 추냐 못 추냐를 일단 정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 방식대로는 춥니다. 맞아요. 그 강단이 어떤 음악을 틀어도 항상 추는 자세가 있거든요. 골반을 쓰는 편이죠. 맞아요. 엉덩이를 정말 잘 쓰세요. 그 골반 움직임에 강하십니다. 움직이는 게 골반과 어깨, 팔 이렇게 맞아요. 텔레토비 뛰어다니듯이 네. 움직이는 거는 하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춤을 잘 춘다는 거는 관절을 잘 쓰고 웨이브를 한다든지 이런 걸 못합니다. 유연성 그리고 창의성이 부족하다. 춤에 있어서는. 저는 이미 강단이 어떤 음악을 들려줘도 나름의 방식으로 잘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즐기기는 해요. 네, 왜냐면은 항상 심취를 하고 엉덩이를 흔들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꼭 창의성이 없어도 꼭 몸의 유연성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 제가 생각하는 강단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또 정리정돈이에요. 뭐 약간 공격성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니요. 강단은 저보다 물건이 어질러져 있을 때 괜찮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편? 그래서 가끔 제가 강단에게 책상 정리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하고 싶을 때 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아니 이거 좀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아니 오늘 못하는 거 이야기하는 날 아닌가요? 아니 그렇긴 한데 지금 톤이 약간 아닙니다. 약간 네. 교정하러 온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아닙니다. 저는 그냥 그렇구나. 강단이 하고 싶을 때 정리정돈을 하려고 했구나 오케이. 생각했습니다.
저희 둘 다 못하는 게 빨래 개는 거 둘 다 안 하거든요. 아, 맞아요. 방금 소신이 이야기한 이론대로라면 빨래를 소신이 개야 하는데 네. 둘 다 안 개잖아요. 근데 빨래 개기는 정리정돈은 아닌 것 같은데요? 빨래 개기가 전리정돈 아니라고? 그럼 뭐죠? 빨래 개기는 빨래 개기죠. 저희 두 사람이 보통 집안일을 특별히 합의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눠 가지게 된 편이에요. 예를 들어 강단은 음식하는 걸 좋아하고요. 저는 뒷정리하는 걸 좋아하죠. 그리고 강단이 먼지에 좀 예민해서 청소기를 자주 돌린다면 저는 물건이 제자리에 있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정리정돈을 신경 쓰는 편이에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저희 둘 다 빨래를 돌리는 거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둘 다 빨래 개는 건 좋아하지 않는 거죠. 건조기에서 빨래가 나오면 이렇게 동묘에서 쇼핑하는 스타일로 진짜 맞아요. 빨래를 좀 쌓아놓는 편입니다. 빨래 개기가 지금 공석이에요. 네, 조만간 좀 담당자를 정해야 하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너무 중요한 게요. 저희 두 사람이 빨래를 잘 안 갠다라는 걸 인정하기 전에는 저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아, 이것도 언제 하나. 아, 강단이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네. 그런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가 그런 얘기를 나눈 거예요. 우린 둘 다 빨래 돌리는 건 잘하는데 개질 않네. 하하하 이렇게 웃고 나니까 그냥 쌓여있는 빨래를 봐도 아,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잘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좀 옛날보단 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좋네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못합니다. 저희 두 사람이 매일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창작하는 아침 모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1시간 동안 창작하는 시간을 가지고 보통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커피를 마셔요. 보통 그때 저희 두 사람이 오늘 뭘 할 건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략의 스케줄을 짜거든요. 근데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 그 대화를 제가 주도해요. 맞네. 네. 오늘 우리 뭐 해야 되지? 오늘 꼭 가야 되는 일정이 뭐지? 오늘은 죽어도 이거 꼭 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들 제가 좀 주로 해요. 맞아요. 그럼 강단은 아, 맞네. 아, 오늘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받아주는 편이거든요. 이런 하루의 계획을 짜는 습관이 저는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할 게 많아서 힘들어하면 강단이 오늘 그냥 하루 쉬자.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지? 어떻게 오늘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하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근데 한번 아무것도 안 해보고 싶어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은 없구나. 근데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즐거우시죠? 네, 좋죠. 삶이 즐겁지 않나요? 네네네. 그럼 됐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못한다고 했지만 진짜 힘들면 안 하겠죠. 그거는 맞는 말인 네. 것 같아요. 네, 내가 하는 일이 즐겁기 때문에 뭐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겠죠? 제가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저는 밥 대충 먹는 걸 잘 못합니다. 아, 맞아요. 라면을 순정으로 끓이질 못해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 저는 라면에 파 썰어 넣고 콩나물 넣는 게 싫거든요. 너무 귀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라면을 끓일 때 뭐가 됐든 넣어야 돼요. 그냥 라면으로만 식사가 완성되는 걸 못 보겠어요. 그래서 뭐 파가 됐든 양파가 됐든 뭐 버섯이 됐든 뭐 달걀이 됐든 뭐라도 넣어야 돼요. 그게 더 맛있어서? 맛있어서도 있고 그러니까 영양학적으로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제가 아까 못하는 것 중에 배고픈 거 못 참기가 있었잖아요. 저는 배고프면 그냥 된장국 끓여서 밥이라도 빨리 말아 먹고 싶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강단은 막 메뉴를 엄청 자세히 보면서 막 심사숙고해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짜증이 날 때가 있죠. 제가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국을 끓이면은 네. 국에 건더기가 좀 많은 편인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좀 스튜 스타일로 네. 된장찌개도 끓이시잖아요. 푸짐해요. 네, 맞아요. 저희는 그래서 밥을 딱 차리면 밑반찬이 없고 국에 밥만 먹을 때도 있는데 국이 사실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국이 아니에요. 맞아요. 건더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으로는 제가 아까 춤추는 거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춤추는 파티에서 재밌게 놀기를 못합니다. 아, 연장선인가요? 연장선일 수도 있기는 한데 좀 다른 느낌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춤은 출 수 있거든요. 신나게. 네. 제가 대학생 때 매주 금요일에 케이건 파티라는 게 있었어요. 이 대학생 친구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그 주에 파티 테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욘세다 이번 주는. 그럼 비욘세 노래를 막 들으면서 애들끼리 막 노는 거죠. 네. 그렇게 뭔가 북적북적한 파티 뭐 클럽 같은 분위기에서 즐겁게 놀지를 못해요. 저는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래서 근처에도 안 갔어요. 제가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춤추는 파티가 아니라 사람이 많고 좀 북적북적하고 소리도 크게 나오는 그런. 근데 또 락 페스티벌은 잘 갔거든요. 사교를 해야 하는 그런 파티에 못 가는 건가?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네. 락 페스티벌은 그냥 혼자 즐기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파티는 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도 강당 근처에 이미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많죠. 네. 네. 이거. 알겠습니다. 근데 네. 이게 진짜 못하는 거 자랑하는 게 정말 어렵네요. 왠지 알아요? 한 번도 못하는 걸 자랑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잘못된 상황에서 웃고 계신 것 같거든요. 아니, 진지한 표정이 좀 웃겨가지고. 네. 저 또 못하는 거 생각났는데요. 저는 하고 싶은 말 참는 걸 못해요. 가끔 강단이랑 이렇게 좀 다투거나 제가 강단한테 삐지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속으로 내가 왜 삐졌는지 이번엔 절대 말하지 않을 거야. 왜냐면 이걸 알려주는 게 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가끔. 당연히 알아줘야 하는 거니까. 뭔가 내 입장에서는 강단이 내 마음을 잘 알아줘야 될 것 같고 내가 이래서 기분이 나빴어. 아까 너가 이렇게 한 게 속상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존심 상한다 해야 되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 속으로 절대 말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30분도 안 가요. 조금만 있어도 다시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아니 근데 아까 이렇게 해서 내가 화가 난 거잖아. 그걸 왜 몰라? 하면서 막 할 얘기를 다 해야 돼요. 서운한 게 있을 때 말을 못해서 문제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서운한 게 있는데 머릿속으로 정리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괜히 말하기가 좀 부끄러울 때도 있고 또 너무 내가 감정적이 되다 보니까 그냥 말도 하기 싫은 이런 상황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너무 좋네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 참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네요. 전 솔직한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꼭 서운할 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너무 좋다고 생각할 때 이 사람 이거 진짜 잘한다. 이 사람이 만든 이거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사람을 만나면 꼭 그 얘기를 해요. 맞아. 그냥 못 참아요. 저도 그래요. 칭찬에 있어서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화가 난 것도 저는 못 참고요. 기분이 나빴던 것도 못 참고 좋았던 것도 못 참고 질투나는 것도 못 참아요. 그냥 다 얘기합니다. 너무 투명한가요? 다음으로는 제가 웹사이트 가만히 두는 걸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웹사이트는 제가 만든 웹사이트. 대표적으로 강민석닷컴. 네. 그리고 최근에는 열심히 열중하고 있는 제주북페일.com. 이런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들어가서 계속 봐요. 뭐 고칠 게 없나? 고칠 걸 어떻게든 찾으려고 보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들어가서 계속 보게 돼요. 어떻게 하면 더 개선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더 내 스타일대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좋은 걸까? 저게 좋은 걸까? 제가 처음 강단이랑 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도 강단이 개인 블로그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한참 그 작은배닷컴도 막 만들고 있었는데요. 저는 잘 시간이 되면 하던 일을 딱 멈추고 그냥 자요. 왜냐면 보통에 제가 계획 세우는 걸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 일을 지금 안 해도 내일 해도 될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자는데 강단은 웹사이트 고치고 싶은 게 하나 생기면 해결이 될 때까지 안 자는 거예요. 새벽 3시고 4시고. 분명 강단이 웹사이트 개발하느라 나보다 늦게 잤는데 다음날에 제가 일어나 보면 강단이 또 책상 앞에 앉아있고 그땐 그랬다.
쟤.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웹사이트 고치려고 책상에 앉는 거죠. 근데 정도는 좀 적어졌지만 강단이 사실 지금도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 웹 개발 같은 경우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정확한 경우가 많잖아요. 폰트를 내가 바꿨는데 폰트 로딩이 잘 안 돼. 그러면은 문제가 정확하잖아요. 네. 이걸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누구나 하나쯤 집착하는 게 있는 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처음에는 그거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거를 지금 당장 못 고친다고 해서 뭐 큰 일이 나는 게 아닌데 왜 잠도 안 자고 이러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게 너무 강단에게 즐거운 일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안 합니다. 이것도 딱 연장선이네요. 제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을 몰아서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데드라인에 임박해서 하는 걸 정말 싫어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할 일을 조금씩 나눠서 조금씩 그 완성까지 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사례처럼 강단이 몰아가지고 어떤 기능을 막 고치려고 할 때 그게 잘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한 가지를 집중해서 빡 해가지고 끝내고 다음 일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고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여러 가지 일을 조금씩 시간을 맞아.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면 비슷한 시기에 그 일이 다 끝나요. 그 이번에 작은 배의 첫 종이책 가족에 대한 작은 진실 모음 있잖아요. 네. 그 책을 위해서 공모전을 열었고 네. 공모전을 거치면서 선정작을 추렸고 네. 그리고 자유기고자에게도 연락을 해서 그분의 글도 실었고 네. 또 이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편집을 거치고 책을 만들기 위해서 인디자인 공부를 하고 책 디자인을 한 후에 또 인쇄소와 소통을 해서 샘플을 1차, 2차, 3차를 받아보고 무엇이 나을지 고민하고 네. 이 과정이 진짜 대장정이더라고요. 네. 한 5개월 걸렸죠. 네, 네. 지금 제가 말로 설명하는데도 힘들었어요. 근데 그만큼 길고 긴 당연히 하루 만에 할 수 없는 쪼개서 해야 하는 일들이 수많은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거를 혼자서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귀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마지막 샘플을 딱 받아보고 딱 마음에 들어서 인쇄소에 최종 파일을 넘겼어요. 이대로 인쇄를 해달라. 근데 마지막 샘플에서 딱 하나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종이의 결을 반대로 쓰신 것 같았어요. 샘플이.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짚어드리면서 신경 써서 반대로 제작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인쇄소에서 가지고 있는 종이로 인쇄를 할 수가 없었고 추가로 지업사에 인쇄할 종이를 주문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원래 납품받기로 했던 일정보다 며칠 더 늦어질 것 같다는 양해를 구하셨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괜찮아요. 그 정도 늦어져도 상관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일을 할 때 임박해서 납품을 받는다? 상상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그건 상상만 해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 거의 지금 몇 주를 여유롭게 인쇄소에 파일 넘긴 거죠. 저는 이렇게 일하는 게 좋고 이게 좋은 이유는 반대로 마감에 쫓기는 게 싫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존경합니다.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해 볼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공간을 상상하는 걸 잘 못합니다. 식당을 저희가 해봤잖아요. 철거가 다 되어 있는 그 공간에 갔을 때 이 공간을 어떻게 식당으로 바꿀 수 있을지 네. 상상이 안 돼요. 이 벽을 노란색으로 칠할까? 초록색으로 칠할까? 검은색으로 칠할까? 상상이 잘 안 돼요. 뭐가 좋을지도 잘 모르겠고 3D 모델링을 머릿속으로 구현을 못 하겠어요. 이거와 좀 비슷하게 정확하게 실측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근으로 책상을 하나 산다고 하면은 네. 높이를 적어주시잖아요. 네. 높이가 75입니다. 뭐 73입니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 그거나 그거지라고 생각해요. 진짜요? 예. 너무 충격적이에요. 근데 완전히 사실 다르잖아요. 네. 72와 75는 완전 다르잖아요. 네. 근데 전 속으로 뭐가 달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에 너무 충격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반대로 그런
공간적인 거라 해야 되나? 공간적인 상상을 좀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저희 둘이 가끔 집에 있을 때 제가 소파에 앉아 있다가 저 지금 오븐 위치를 저기로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럼 강단이 대체 왜? 이런 느낌으로 물어봐요. 그럼 제가 막 이유를 설명을 하거든요. 저기 있으면 이걸 할 때 편할 것 같고 저걸 할 때 더 좋을 것 같고 뭐 동선도 편리해질 것 같고 막 이런 설명을 하면 강단은 또 시작이네 좀 이런 느낌으로 저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공간의 변화를 제한하는 거는 제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72cm와 75cm는 어떤 의자를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실측을 하는 거죠. 책상과 의자를 사야 한다라고 했을 때 책상이 72든 75든 뭐 사진을 보고 이거 100% 맞지. 막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 강단이 못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요. 재미없거나 너무 길어지는 대화를 못 견뎌요. 저희 둘이 같이 약속에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네, 함께 아는 친구들도 많고 뭐 강단이 친구를 만나러 가도 제가 같이 갈 때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많고 근데 대화가 한 1시간이 넘어가면 강단이 말을 점점 안 하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워낙 외향적이고 대화하는 걸 좋아해서 강단을 안 보고 그 상대방과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강단이랑은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니까. 근데 그러다 문득 강단을 딱 보면 그냥 눈이 풀려 있어요. 시들어 있죠. 네. 네, 완전히 그냥 풀이 확 죽어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아니 이게 너무 예의가 아닌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했어요. 예의가 없다? 네. 왜냐면 상대방이 있는데 근데 이제는 그냥 강단은 못 말려. 왜냐면 활기라는 게 내가 갖겠다고 해서 가져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이 완전히 시들어버려가지고 맞아요. 그냥 집에 빨리 보내고 싶어져요. 제가 소신이 못하는 거 하나 떠올랐는데 네. 근데 이쯤 되니까 그 서로 좀 배틀 네, 아무튼 많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강단이 혼자서 재밌는 거 하는 걸 못 봅니다. 맞아요. 저는 혼자서 넷플릭스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용납 못해요. 혼자서 넷플릭스를 못 봐요. 안 돼요. 저번에 넷플릭스에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가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하이라이트만 좀 봐보고 싶더라고요. 벌써 서운해. 액션씬만 좀 봐보자 해가지고 틀었는데 진짜 몰래 보려고 근데 몰래 본다고 해서 막 방 안에서 이불 덮고 보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조용히 보고 넘기려고 했거든요. 조용히 보고 있는데 쓰고 오더라고요. 뭐 해? 강단 뭐 해? 그때 제가 이 사람이 서운해 하겠구나. 아니 강단이 딱 그때 화면을 멈췄는데 넷플릭스랑 적혀 있는 거예요. 바로 너무 서운한 거예요. 왜 혼자 보냐. 같이 보지. 그니까요.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못하는 거요? 네. 찬물 샤워를 못합니다. 네, 못합니다. 용암 샤워는 잘합니다. 네. 저는 한여름에도 아주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는 편이에요. 그 뜨거운 물이 보통 뜨거운 게 아니잖아요. 그 샤워가 끝나고 나오면 가슴팍이 빨개요. 그 샤워기 물이 떨어진 곳이 새빨개질 정도로. 저는 날이 따뜻해지면 찬물 샤워를 하는 편인데 한번 해봐. 너도 한번 해봐 했는데 절대 못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목욕탕에 가도 냉탕엔 안 들어가는 그런 편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못하는 걸 서로 이야기해주고 내 것도 얘기해보고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이게 결국엔 진짜 다 상대적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찬물 샤워를 못하는 남자와 결혼했다면 내가 찬물 샤워를 못한다는 생각은 평생 안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강단은 스스로를 아이스맨이라고 부를 만큼 찬물 샤워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비해 제가 못하는 것뿐인 거죠. 겨울철엔 못해요. 너무 추워요. 우리 둘 다 못하는 거 하나 있거든요. 네. 화음 맞추는 걸 못합니다. 맞아요. 가끔 이렇게 자주 듣는 노래를 화음을 넣어보자 하면서 이렇게 불러요. 그럼 결국에 둘이 똑같은 멜로디를 부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음을 서로 따라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가 돼버리는. 네. 그러니까 저희 둘 다 좀 음악적 재능이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음정은 잘 맞추거든요. 맞아요. 근데 음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둘의 차이가 뭐죠? 저도 잘 모르는데 그냥 제 느낌이 그래요. 못하는 걸 얘기하려다 보니까 끝이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제가 준비해 온 거는 거의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강단이 못하는 걸 듣다 보니까 나는 오히려 이걸 못하는데 나도 이거 못하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못하는 게 많구나.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잘하는 걸 말하라고 하면 잘하는 거는 한 손에 꼽을 만큼밖에 말을 못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못하는 게 많은데 내가 앞으로 뭔가를 못할 때 굳이 주눅 들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못하는 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에 내가 뭘 잘하고 싶냐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다 잘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화음 못 맞춘다고 했는데 제가 화성을 공부하고 뭐 작곡을 공부하고 이럴 마음이 사실 없으니까 아마도 평생 화음을 잘 못 맞추는 사람으로 살 거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즐기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은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것이냐. 그 못하는 거에 주눅이 드는 경우는 내가 잘하고 싶은데 못할 때 좀 마음이 섭섭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작은 배로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좀 디자인적인 센스가 부족한 것 같아. 우리는 디자이너가 없는 것 같아. 사실 저는 소신의 디자인이 너무 좋아서 소신을 제 맘대로 작은 배 디자인 팀장으로 부르고 있긴 하지만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고 앞으로 더 잘하게 되겠죠? 근데 너무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방금의 강단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적어온 내가 못하는 것 그 목록을 다시 보면 사실 어느 정도는 다 내가 스스로 조금 부족하다고 여긴 거 진짜 잘하고 싶으니까 더 잘하고 싶어 했던 것들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 말고 제가 떠올리지 못한 제가 못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개발도 못하고요. 저는 노래도 못 부르고요. 뭐 너무 많거든요. 좀 친한 친구와 대화를 하든 아니면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를 하든 뭘 잘하세요? 뭘 좋아하세요?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뭘 못하세요? 이런 질문 잘 안 하잖아요. 네. 근데 뭘 못하세요도 좋은 질문이 될 수 있다. 서로를 알아가는데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주는 대화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누군가를 처음 만나게 되면 같이 물어봅시다. 당신은 무엇을 못하십니까? 네, 너무 좋네요. 못하는 게 있다고 했을 때 놀리지 말고. 너무 좋네요. 이렇게 잠깐만요. 저 이거 놀리는 거 같네요. 네, 그거는 당신은 이것을 못하시는군요. 너무 좋네요. 잠깐만요. 너무 좋네요는 좀 위험합니다. 너무 좋네요는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래요. 이상한데? 그걸 못하시는군요. 저는 이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대화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소팟은 54명의 작은배 후원자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은배 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은배.com jagunbae.com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제주 북페어에 떨어진 탈락자들이 직접 만드는 제주 북페일 행사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렸었죠. 네,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4월 5일, 4월 6일 이틀간 제주 시내에 위치한 어무무 공간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번 행사가 각 잡고 사실 기획이 됐다기보다는 제주 북페어에 우리가 탈락했네? 왜 탈락했지? 아씨 억울하네. 좀 이런 마음으로 좀 급조된 행사예요. 맞아요. 근데 급조됐다고 하기에는 지금 너무 멋있게 잘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참가자들을 탈락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탈락자들이 굉장히 지금 불타오르고 있고 네, 맞습니다. 다들 워낙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라 아주 재밌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오늘도 그 제주 북페일 같이 하는 탈락자들과 기획 미팅이 있었는데요. 그 행사가 진행될 어무무에서 함께 모여서 공간 배치도 논의를 하고 현장에 어떻게 안내를 드릴지 뭐 그런 것도 함께 고민을 나눴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안전사고가 나면 어떡하냐. 이거 대책 좀 세워야 되지 않냐. 이런 논의까지 좀 체계적으로 나눴습니다. 뭐 김칫국을 사발로 마시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저는 느낌이 좋습니다. 근데 이게 느낌이 좋은 이유가요.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즐겁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 게요. 창작하는 사람이 재밌어 하면 보는 사람도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제주 북페일이야말로 너무 시작부터 재밌잖아요. 맞아요. 제주 북페어 떨어진 사람들이 직접 자기만의 행사를 만든다? 맞아요. 이게 스스로도 너무 재밌고 정말 좋은 행사가 될 거라는 확신이 딱 드니까 이제 불타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뭐 창작, 기획, 운영, 판매까지 뭐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행사가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야말로 탈중앙화된 네, 맞습니다. 행사가 아닌가. 네, 리더가 없어요. 맞아요. 지금. 사실 지금 제주 북페일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어떤 행사가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너무 즐거운 과정이기 때문인데요. 이 이야기를 다음 주에 업로드될 강소팟 50화에서 함께 다뤄볼까 싶어요. 지금 제주 북페일의 슬로건이요. 기죽지 마라. 우리가 하면 돼. 거든요. 그래서 그 슬로건을 그대로 따서 강소팟 50화의 제목을 기죽지 마라. 우리가 하면 돼로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단순히 제주 북페일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고 강소파 친구분들의 좀 사연을 받아보려고 해요. 제주 북페어에 탈락했다는 그 안 좋은 경험을 재밌는 기회로 탈바꿈한 이번 제주 북페일의 이야기처럼 강소파 친구분들이 과거에 위기를 기회로 바꿨던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남이 짜놓은 판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뛰놓을 판을 직접 짜본 경험이 있다면 저희에게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스토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이는 스토리잖아요. 그쵸. 가슴 뛰는 성장 스토리. 비긴 어게인이 딱 그런 얘기네요. 좀 비긴 어게인도 그렇죠. 네. 뭔가 시련이 있지만 그 시련을 비료로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네. 그렇죠. 당신의 이야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너무 합격, 불합격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어떤 공모전이나 대회, 입학 시험, 공시 그런 것들에 내가 응모를 하고 그 사람들이 정해준 합격, 불합격을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에 조금 익숙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꼭 그럴 필요가 있나? 라는 물음표를 함께 던져보고 싶은 거거든요. 이런 비슷한 저희 두 사람의 경험도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뤄볼 거지만 강소파 친구분들이 공감이 되는 옛날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시면 더 재밌는 에피소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26일 수요일까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연을 보내주실 수 있는 링크는 팟캐스트 설명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26일 수요일 밤 12시, 그러니까 27일로 넘어가는 밤 12시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강소파 친구들이 남겨준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이참치님이 작은배.com 방명록에 남겨주셨는데요. 영화 감독의 꿈을 접고 취업을 고민하기 시작한 영화 전공 4학년 대학생입니다. 올해 초에 영국으로 교환학생을 와서 무료한 나날을 보내던 중 우연히 강소팟을 듣게 되었는데 단숨에 푹 빠져버렸어요. 최근 졸업영화 시나리오를 작업하고 있는데 글 작성이 막히거나 판단을 내리지 못해 머리가 지끈거릴 때마다 강소팟을 들으며 저를 가라앉혀 보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배.com까지 찾아오게 되었고 멋진 공간에 감탄하며 사진과 방명록을 한참 구경하다가 용기를 내어 저도 한 줄 남깁니다. 최근 미디어 과다 사용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던 와중에 강다님과 소시님을 만나게 되면서 온라인 활동이 지닐 수 있는 순기능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오래 뵐 수 있길 바라요. 저희가 오늘 이 참치님이 남겨주신 이 방명록을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라고 몇 번을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머나먼 영국에서 졸업영화 시나리오를 작업하고 있는 참치님. 만나뵌 적은 없지만 일단 멋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소팟으로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게 참 기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강소팟을 들으면서 쓰고 계신 그 시나리오도 어떤 내용일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영상으로 만들어지면 언젠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방명록까지 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다정한 이야기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치님. 다음은 스포티파이의 연지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가장 최근 에피소드였던 48화 6가지 설득의 기술, 지금 바로 적용하기 편에 남겨주셨습니다. 나 워렌 버핏 죄송합니다. 잠깐만. 아니, 너무 웃겨가지고. 나 워렌 버핏인데 강소팟 개추 눌렀다. 아니 근데 이게 왜 계속 웃기지? 저희가 이 에피소드에서 설득의 기술 중에 하나로 권위의 법칙을 설명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사람의 추천은 좀 대중을 움직이는 그 힘이 있다. 바로 워렌 버핏 등판하셨네요. 한국어 잘하시네요. 네,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은 또 같은 에피소드에 쩡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저는 20년간 댓글을 달아온 댓글 달기 전문가입니다. 이것은 오직 강소팟만을 위해 준비한 무료 댓글입니다. I like 강소팟. 강소팟 is special. 아니 지금 6가지 설득의 기술을 정말 지금 바로 적용하셨거든요. 맞아요. 크게 되실 분이네요. 권위와 상호성의 법칙 둘 다 사용하셨습니다. 쩡님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잘하는 거 말고 못하는 거에 대해 주눅들지 않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강소팟은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에 강단과 소신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